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동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대동은 일반적으로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대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서 성과를 내면서 나름대로 이 회사의 매출 외형 규모도 많이 키웠지만 이 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상승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동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들이 이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젊은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 이 그냥 기본적인 이런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농기계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즉 자기가 알아서 논밭을 경작을 하는 그런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로봇 같은 그런 성격의 농기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대동은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농기계 제조회사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동이 갖고 있는 이러한 기술을 갖고 이 포스코와 함께 로봇 솔루션, 특히 포스코는 로봇 쪽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이제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대동이 포스코와 좋은 파트너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즉 로봇 쪽 성장에도 이 로봇 대동이 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액의 85%가 이 트랙터 같은 농기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실내드 헤드와 유압기 같은 부품이나 장비 종류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농기계 쪽 이게 국내 내수와 수출을 봤을 때 수출 쪽에서 훨씬 더 큰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동의 이 농기계들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대동에 대해서 이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이게 단순한 이런 농기계뿐만 아니라 앞에서 포스코와 같이 로봇 쪽에도 같이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로봇을 개발하는 데 자율주행 기술이 이 대동의 기술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동이 단순히 농기계에만 머물지 않고 이 보유하고 있는 개발해서 갖게 되는 자율주행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폭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쪽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1조 원이 넘는 3분기 기준으로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뭐 전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매출 원가에서 원가 관리에서도 뭐 나름대로 좀 괜찮게 했다고 했는데 이 매출 총이익이 뭐 지난해보다 좀 나빠지면서 전체적으로 판관비 관리를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왜냐면 판관비가 한 2,092억 정도가 발생하면서 전년보다는 한 200억 꽤 많이 늘어난 그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도 380억대로 쪼그라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실적은 좀 둔화시킨 측면이 있고, 특히나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타 이런 중간에 이제 일회성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전환사채나 전환 우선주 이거에 대한 비용 문제 발생 때문에 이 일회성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179억 정도 발생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최대주 및 특수관계인들 주식 소유를 보면 최대주 김준식 대표가 지금 22.51%를 갖고 있어 최대주고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26%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동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가운데 이제 지주에 대동이 있고 대동 밑에 상장되어 있는 대동 기어, 예스테크, 예그테크 뭐 이런 업체들이 있고 좀 복잡합니다. 대동 모빌리티가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지배 구조를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전환 우선주하고 전환 사채를 발행해 놓은 게 있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 가격 조정을 계속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최저 전환가액, 전환 우선주의 최저 전환가액은
9,210원인데 지금 현재 9,360원까지 내려온 상태죠. 그리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은 그 8,569원으로 가격 조정을 했고, 이게 최저 조정 한도가 7,553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에는 뭐 3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액수는 2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액수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이 대동이 미국 두산 밥캡과 지금 지난 과거에도 몇 년 동안 해서 한 3천억대 이 트랙터 납품 이 OEM 공급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근데 지금 요번에 또 2025년부터 4년짜리로 3,612억 규모의 트랙터 OEM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바켓은 지게차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쪽에다가 이제 두산 바켓 브랜드로 이 대동의 자율주행 기능이 붙어 있는, 아마 뭐 그렇게까지도 될 수도 있겠죠. 이 트랙터에 대해서 OEM으로 이제 두산 바켓 브랜드로 3,612억 규모로 요번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이 대동 말 그대로 대동이 미국 지역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두산 바켓이 주요 고객사로 이걸 받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기계들은 장기적으로 이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이 농작물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율주행 기능이 붙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가가치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대동은 경쟁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앞에서 봤지만 이 대동 내부에 이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이 좀 불명확한 부분, 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동이 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대동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 그리고 이제 일부 발행해 놓은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조만간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대동이 올해 부실을 한꺼번에 다 떨어내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좋아지는 그 실적에 의해서 주가도 우상향하는 밀어 올려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동이 실적이 좋아지면 그에 따른 주가도 우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 대동이 갖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농기계들은 미국 시장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 많은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도 이 대동의 자율주행 이런 농기계들이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벌어질 경우 대동이 가장 먼저 진출할 수 있는, 왜냐면 우크라이나는 가난한 나라들의 곡창지대입니다. 그 옆에 이집트나 파키스탄 이런 제3세계 국가에 못 사는 나라들의 밀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의 농업 그러니까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농기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이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해주는 것이 특히 이런 농업 분야, 농업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분야에 이제 투자가 될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도 두산 대동의 이런 농기계들, 트랙터나 이런 것들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동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